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2025년 3월 15일 밤 거실 탁자 위로 남편이 협의이혼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42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저 한미화는 도장을 찍었지만 그날 밤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태식이 말한 해방은 정말 자유일까요? 42년에 보이지 않는 노동은 과연 무의미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42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한미화 68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5일 밤 9시 30분 거실 탁자 위로 하얀 봉투가 미끄러져 왔습니다. 남편 박태식이 식탁 건너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남편이 말했어요. 봉투 안에는 협의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고 손끝이 차가운 종이에 닿았어요. 남편은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난 내 인생 찾고 싶어. 42년 동안 충분히 살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제 조항.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니 양육비는 필요 없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도장 찍어. 변호사 통해서 하면 돈만 들어.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장 보러 가자는 말처럼 가볍게 들렸어요.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협의서 맨 아래에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42년이 그렇게 도장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우리 이제 서로 자유롭게 살자.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는 서류를 챙겨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문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텅 빈 탁자를 바라봤어요. 해방이라고 했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해방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42년 동안 함께 산 시간이 그에게는 속박이었던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방 앞을 지나쳐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42년간 모아온 물건들이 있었어요. 서랍장을 열자 가계부 42건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쳤어요. 1983년 5월 3일 결혼식 다음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추 3,000원, 무 2,000원, 고등어 5,000원. 첫 장을 넘기자 손끝에 오래된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계부를 덮고 다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약봉투가 서랍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매달 제가 챙겨서 병원에 가고 약을 타고 복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약봉투를 꺼내 큰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병원 예약 문자가 쭉 나열돼 있었어요. 3월 18일 오전 10시 든든병원 내과 박태식님 예약 확인. 저는 문자를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도 확인했어요.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된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 경조사비.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관리하고 지출한 건 저였어요. 저는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가방을 꺼내 약봉투, 가계부 5권, 핸드폰을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서 시어머니 간병 기록 노트를 꺼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기록한 모든 것이 거기 있었어요. 투약 시간 오전 8시, 식사량 반 공기, 기저귀 교체 오후 2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며 적어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탁자에 앉았습니다. 남편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아마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해방을 확인하면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42년 동안 이 집에서,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창밖을 바라봤을까요? 해방이라고 했지. 다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말한 해방이 정말 자유일까요? 42년에 보이지 않는 노동은 과연 무의미한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태식이 해방을 찾아 떠난 곳은 역촌동 월세 원룸이었어요. 2025년 3월 22일 오전 10시 남편은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담담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딸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괜찮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닫고 핸드폰을 귀에 댔어요. 잘 모르겠구나. 아빠한테 연락 안 왔어. 오빠가 아빠 원룸에 다녀왔대요. 아빠가 좀 힘들어 보이더래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빠가 원하던 거니까 잘 지내겠지.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 보인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챙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오후 3시 아들 지훈이 집에 들렀어요.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힘들어 보이던데요. 지훈이 말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원룸 보증금이랑 관리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통장 잔액도 많이 없대요.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좀 도와드리면 안 돼요? 아빠가 돈 버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평생 돈 벌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지훈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원하신 거야. 해방이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물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42년 동안 충분히 이해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빠가 돈 버신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내가 번 건 돈이 아니었나? 속으로 물었어요. 42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아이들을 키운 시간. 그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이었을까요? 2025년 4월 5일 오전 11시 서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핸드폰 요금제 때문에 난리래요. 엄마 명의 가족 요금제가 끊겨서 요금이 2배로 올랐대요. 서윤이 말했어요. 저는 빨래를 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보험료도 올랐대요. 엄마가 배우자 할인 받던 거 다 끊겨서요. 아빠가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생활비 계산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드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랬구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빨래를 다시 개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닿는 수건의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42년 동안 단 한 번도 생활비를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 제가 관리했어요. 식비, 관리비, 공과금, 경조사비, 병원비, 아이들 학비. 남편은 그저 월급을 통장에 넣기만 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저녁 6시 30분, 지훈이 다시 집에 왔어요. 그는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났대요. 보증금 넣고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니까 돈이 너무 빨리 나간대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그를 돌아봤어요. 지훈아, 아빠는 해방을 원하셨어. 엄마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셨잖아. 그래도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지훈아,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몰랐던 건 뭘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다시 닫으며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격이야. 그날 밤 저는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5년 3월의 마지막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기요금 9만 2천 원, 수도요금 3만 5천 원, 가스요금 7만 원, 핸드폰 요금 5만 4천 원. 모두 제가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알고 있을 거예요. 집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손길이 매일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걸요. 해방이라고 했지. 속으로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찾은 해방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었을까요? 2025년 4월 18일 오후 2시, 저는 여의도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한미화님 맞으시죠? 오은정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접수 직원이 밝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어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책장 가득 법률 서적이 꽂혀 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은정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마주 앉았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오은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놓기 시작했어요. 가계부 42건, 병원 예약 문자 캡처, 카드 결제 내역, 시어머니 간병 기록 노트, 약봉투. 오은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계부 한 권을 집어들어 천천히 펼쳤어요. 이게 전부 손으로 쓴 거예요? 네. 198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은정은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4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어요. 오은정이 말했어요. 그는 가계부를 내려놓고
병원 예약 문자 캡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 병원 예약이 전부 의뢰인 명의 핸드폰으로 왔네요. 약 처방도 의뢰인이 관리하신 거고요. 네. 남편이 약 먹는 시간도 제가 다 챙겼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병 기록 노트를 펼쳤어요. 시어머니 간병 기록이 정말 세세하네요. 투약 시간, 식사량, 기저귀 교체, 병원 동행.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일 기록하셨어요. 오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고 저를 바라봤어요. 한미화님, 이 자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은정이 계속 말했어요. 가정 내 무급 노동, 특히 배우자, 간병과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남편분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이 집안일을 전담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법원은 보이지 않는 기여를 점점 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해요. 오은정은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소리가 조용한 방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선 재산분할부터 정리해 볼게요.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아파트 한 채요. 시가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편 명의예요. 예금은요? 남편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제 통장엔 500만 원 있고요. 오은정은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요? 남편이 2020년에 퇴직했어요. 퇴직금은 2억 원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파트와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 있어요. 보통 50대 50이 원칙이지만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은정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미화님, 이 가계부는 의뢰인이 42년 동안 가정 경제를 관리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남편분은 그저 월급을 넣기만 했지만 실제로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모을지 결정한 건 의뢰인이잖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위자료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의 기여를 무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보다 인정받기 어려워요. 협의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오은정은 가계부를 다시 한번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조정 과정에서 제출하면 남편분이 무척 놀라실 거예요. 아마 집에서 쉬었다는 말은 못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은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미화님, 의뢰인은 준비가 정말 철저하세요. 42년 동안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의뢰인의 노동이고 기여고 헌신이에요.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시간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가방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가계부 42건은 오은정에게 맡겼으니까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남편은 이제 알게 될까?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난 벌어왔다고 주장하던 그 말이 법 앞에서도 유효할까요? 2025년 4월 25일 저녁 7시
아들 지훈과 딸 서윤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들이 함께 온 건 명절도 아닌데 오랜만이었습니다. 들어와. 저녁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먹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기대 앉았고 서윤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 두 사람 앞에 누웠습니다. 엄마, 변호사 만나셨다면서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응, 지난주에 다녀왔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재산 분할 하신다고요.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법적으로 정리하려고. 엄마, 왜 그러세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윤이 그를 쳐다봤지만 지훈은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평생 돈 벌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을 하시겠다는 게 말이 돼요? 지훈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42년 동안 뭘 했을까? 엄마는 집안일 하셨잖아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답답했어요. 집안일? 그게 다야? 오빠.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뭐 하셨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할머니 간병하고 우리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하고 그게 다 공짜였어?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지훈이 서윤을 쏘아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오빠는 할머니 간병할 때 뭐 했어? 나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잖아. 근데 엄마는 5년 동안 매일 할머니 옆에 있었어. 그래도 아빠가 돈 버신 거잖아.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윤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아빠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이야. 오빠는 정말 그것도 몰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지훈과 서윤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 지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원룸 월세도 밀렸다고 하고 생활비도 빠듯하대요. 지훈아,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택이라고 해도 엄마가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오빠.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왜 맨날 아빠 편만 들어? 엄마가 평생 뭐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 난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아빠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 엄마가 없었으면 아빠가 회사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아?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평생 참았잖아요. 할머니한테 뭐라는 소리 들어도 참고, 아빠가 무시해도 참고, 이제 그만 참으셔도 돼요. 저는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서윤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잖아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아빠가 걱정돼요. 아빠 요즘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엄마는 안 걱정돼? 서윤이 따졌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서윤아. 엄마는 너희 둘 다 걱정이야.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돌아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엄마 편이야. 하지만 아빠도 생각해야 하잖아. 오빠, 아빠는 엄마 생각 안 했잖아. 42년 동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컵 2개를 꺼내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보리차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2년 동안 제가 가장 바랐던 건 그거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이들도 다치지 않게. 하지만 이제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훈과 서윤은 각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차를 놓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서윤아. 엄마는 너희가 서로 미워하는 게 제일 싫어. 이건 너희 싸움이 아니야. 엄마.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42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부부의 이혼이 이제 자녀들 사이에 균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2025년 5월 10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벽과 긴 나무 탁자,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방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박태식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탁자 건너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은정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위원 김현수입니다. 중년 남성이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놓고 앉았어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수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태식 씨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42년간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월급을 가져다 준 주 소득원입니다.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500만 원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50대 50분할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쪽을 봤습니다. 한미화 씨 측 입장은요? 오은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가계부 42건이 하나씩 탁자 위로 쌓였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희는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간병노동이 재산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계부 42건이 그 증거입니다. 오은정이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가계부를 집어들어 펼쳤어요. 1983년부터 2025년까지 매일 기록하셨네요. 네. 의뢰인은 42년간 가정 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남편분이 월급을 넣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을지 결정한 건 의뢰인이었습니다. 오은정이 병원 예약 문자 캡처와 간병 기록 노트도 꺼냈어요. 또한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5년간 간병했고 남편의 건강 관리도 전담했습니다. 이 모든 노동이 남편분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집에서 쉬었잖아.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쉬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한 거잖아. 난 밖에서 일했고.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 간병 기록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남편 앞으로 밀었어요. 2018년 6월 3일 시어머니 병원 동행.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18년 6월 4일 시어머니 약 복용 관리 기저귀 교체 4번, 식사 보조 3번. 2018년 6월 5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노트를 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때 회사에 있었죠. 당신 어머니가 아프실 때 당신은 저녁에 한번 병원에 들렀다가 가는 게 다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을 이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뭐요? 당신이 회사에 다닐 수 있었던 건 제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 어머니 간병, 아이들 양육, 집안일, 당신 건강관리. 그게 전부 공짜였나요? 오은정이 통장 이체 내역을 펼쳤습니다. 조정위원님, 이 내역을 보시면 시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이 모두 한미화 씨 명의 계좌에서 이체됐습니다. 남편분 통장에서 한미화 씨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한미화 씨가 그 돈을 관리하며 지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는 가계부를 다시 펼쳐 몇 페이지를 넘겼어요.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식비, 관리비, 교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네. 의뢰인은 42년 동안 가정 경제를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오은정이 말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가사노동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협력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맞습니다. 오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협력에 대한 대가가 재산 분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남편분은 월급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42년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위원이 펜을 들고 메모를 했습니다. 한미화 씨, 남편분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매달 식비, 관리비, 공과금, 저축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경조사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을 처리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제가 관리했고요. 남편분은 얼마나 관여하셨나요?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월급을 넣었고 큰 지출은 상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상의하셨나요?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계부 한 권을 펼쳐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2010년 3월 아들 대학 등록금 400만 원. 당신한테 말했더니 알아서 해라고 했죠. 2015년 11월 딸 결혼 예단 비용 800만 원. 당신은 내가 준비해라고 했어요. 2018년 6월 시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 당신은 우리 통장에서 써라고 했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여가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한미화 씨는 42년간 가정 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배우자와 시어머니를 돌보며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을 기본으로 하되 한미화 씨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조정일까지 양측이 구체적인 분할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가 묻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해온 인생이었나? 2025년 5월 24일 오후 3시 서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이에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든든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엄마. 서윤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쓰러지셨대요. 약도 제대로 안 드셨나 봐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 혈압이 180에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 중이라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트를 확인했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꼭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서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건강관리를 누군가 도와드릴 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왔어?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패 끼쳐서. 약은 챙겨 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깜빡했어.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통장 정리하다 보니. 통장 정리요? 응. 돈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러다간 3개월도 못 버틸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화야.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집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원룸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어.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따로 나오고 핸드폰 요금도 2배로 올랐어. 보험료도 올랐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6천 원이야. 하루 3끼 먹으면 2만 원이 넘어. 한 달이면 60만 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너는 어떻게 했어? 42년 동안 장 봐서 했죠. 채소 다듬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그러면 한 끼에 2천 원도 안 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돈으로 계산되진 않았죠. 당신은 그냥 밥상에 앉으면 됐으니까. 서윤이 복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남편의 옷가지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원룸 가서 옷 좀 가져왔어요. 갈아입으세요. 고맙다, 서윤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봉지를 침대 옆에 놓고 저를 봤어요. 엄마,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원룸 갔다 왔는데요.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도 안 버렸고 방바닥에 옷이랑 이불이 널려 있었어요. 약은 봉지째 책상 위에 던져져 있었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다 해주셨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근데 아빠 냉장고에 여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아빠가 누군가 만나고 계셨나 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렇구나. 엄마 화 안 나세요? 화? 아니. 이제는 그런 감정도 안 생기네. 그날 저녁 병원을 나서는데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자분한테 차였대요. 뭐? 아빠가 만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빠 경제 상황 알고는 연락을 끊었대요. 빚은 같이 못 산다고 했다나 봐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찾던 새로운 삶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나 봅니다. 2025년 5월 30일 두 번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은정이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했어요. 아파트는 한미화 씨 명의로 이전하고 남편분은 예금 3천만 원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추가로 남편분 연금의 40%를 한미화 씨가 분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가치가 5억인데 그건 너무 불균형한 제안 아닙니까? 남편분은 지금 월세 원룸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한미화 씨는 42년을 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실질적인 거주와 관리를 담당한 건 한미화 씨였고요. 오은정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퇴직금 2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소진됐습니다. 그 돈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를 한미화 씨 명의로 하되 남편분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얼마요?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파트 가치의 20%, 1억 원 정도면 어떨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으로는 새 전세도 못 구해요. 남편분, 현재 남편분이 가진 예금과 합치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충분히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은정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연금 분할은요? 남편분 연금의 30%를 한미화 씨가 받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조정이 끝나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오은정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한미화님.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야박한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하진 않아요. 오은정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미화님, 남편분이 힘든 건 의뢰인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분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의뢰인은 42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의뢰인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과거의 말보다 현재의 서류가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받아들일 시간이었어요. 2025년 6월 8일,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시장통 골목 안쪽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창문으로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방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가계부 42건, 작은 냉장고, 전기밥솥. 서윤이 도와주러 왔다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저는 새 이불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보라색 이불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제가 고른 색이었습니다. 42년 동안 집에 있던 이불은 전부 남편 취향인 베이지색이었거든요. 엄마,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이 코앞이잖아.
장보기 편할 것 같아. 서유는 냉장고에 반찬통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또 가져올게요. 고맙다, 서윤아. 엄마는 잘 먹을 거야. 서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나의 시간표, 표지에 4글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8시 아침 식사, 오전 9시 시장 산책,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한 시간표였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배추 싸요. 한 포기에 3,000원. 고등어 신선해요. 2마리 10,000원. 저는 천천히 걸으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급하게 장을 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여유가 있었어요. 한 가게 한 가게 들러 가격을 비교하고 상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에 이 동네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생선 1마리씩만 사가세요. 2마리는 많아요. 아주머니가 고등어 1마리를 비닐에 담아줬습니다. 저는 돈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생선을 구우며 창문을 열자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나만의 시간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요리하고 먹고 쉬는 시간. 42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였습니다. 같은 시각 역촌동 월세 원룸에서 남편 박태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약 봉지들을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봉지마다 복용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후 한 알, 저녁 식후 한 알. 태식은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열었어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혈압약, 매일 저녁 7시 당뇨약. 하나씩 알람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개가 넘는 알람이 생겼어요. 미화는 이걸 다 외우고 있었나? 태식은 약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아침 식전 30분 전 복용. 물과 함께. 미화의 필체였습니다. 태식은 다른 봉투들도 하나씩 확인했어요. 모든 봉투에 작은 글씨로 복용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후 2시간 뒤, 공복 시 복용 금지. 우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높아짐. 태식은 약 봉투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원룸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2025년 6월 15일 저는 동네 경로당에 처음 가봤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어르신들이 웃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 새 얼굴이네.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사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혼했어요. 제가 대답하자 몇몇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70에 이혼했어요. 45년 살았는데 끝까지 시어머니 모시다 혼자 남았죠. 저는 68에 남편 보냈어요. 장례식 끝나고 나니 편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 향이 따뜻했어요.
그래도 새 출발이잖아요. 이제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보려고요. 같은 날 저녁, 태식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려는데 문득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도 반찬도 국도 없었어요. 그저 생수병 2개와 우유 한 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위에 제육볶음과 계란말이가 올려져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화가 해준 밥은 태식은 젓가락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마다 상에 올라왔던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아삭한 깍두기.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던 42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반찬 좀 해드릴게요. 태식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쳤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는 문자를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고맙다. 그래라. 2025년 6월 22일 오전, 저는 공책을 펼치고 한 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무 1개 샀음. 2,000원. 화요일 경로당에서 친구 만남. 수요일 도서관 다녀옴. 책 3권 빌림. 한 줄 한 줄 적으며 제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쓴 시간들이 기록되는 게 신기했어요. 42년간 가계부에는 가족을 위한 지출만 적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일상이 적혔습니다. 서윤이 반찬 가져다 줌. 지훈이 전화함. 남편 생각남. 하지만 괜찮음. 마지막 줄을 읽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로 떨어져 살며 처음 배우는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저와 남편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2025년 7월 5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조정실에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최종 합의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조정위원 김현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최종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어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는 한미화 씨 명의로 이전합니다. 박태식 씨는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남은 예금 3천만 원도 가져갑니다. 연금은 30%를 한미화 씨가 분할 수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태식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양측 모두 이해 없으시죠? 네. 저와 남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합의서를 각각 한 부씩 건넸어요. 그럼 서명과 날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미화. 3글자가 또렷하게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도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남편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는 완료됩니다. 한 달 뒤 호적의 정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정위원이 합의서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을 지나쳐 걸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화야.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미안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42년. 정말 미안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에게 충실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와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여름 햇볕이 따가웠어요. 저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결혼 후 처음 산 선글라스였습니다. 오은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미화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이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한미화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니까 가능했어요. 42년의 기록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가계부가 든 가방을 만졌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자랑스러웠어요. 2025년 7월 12일 서윤과 지훈이 제 새 집에 왔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지만 제가 정리한 공간이었어요. 엄마, 여기 예뻐요. 서윤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놓고 벽에 작은 액자를 걸어뒀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리하신 거예요? 응. 하나씩 꾸미는 재미가 있더라. 지우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제가 아빠 편만 들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넌 아빠가 걱정됐던 거잖아.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었어요.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서윤이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아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국을 끓이고 지훈이 상을 차렸어요. 42년 만에 누군가 제게 밥상을 차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지난주에 전세 구하셨다던데. 네.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래, 잘했어. 식사를 마치고 두 아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저는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호적 정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한미화님, 이혼 신고 처리 완료됐습니다. 여기 새 등본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등본을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본인 한미화. 배우자 없음. 배우자 없음. 그 네 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2년이 한 줄로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미화 씨 왔어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받아들고 앉았어요. 오늘 호적 정리 끝났어요. 그래요? 이제 완전히 자유네.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진짜 제 인생이에요.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42년이 끝났다. 68살 새로운 시작.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해방이라 믿었던 것은 누군가의 보살핌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유를 찾았지만 그 자유는 외로움과 책임이었어요. 저는 해방됐지만 그 해방은 42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2년의 끝에서 우리가 택한 진짜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